뉴욕 증시가 결국 부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0개 은행들의 구제금융 상환 승인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과 단기 급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1.4포인트 내려 8,76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0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총 680억 달러의 구제자금 상환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달러 약세와 원유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3% 가까이 오르며 종가 기준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WTI가 종가로 70달러를 넘은 건 7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난항을 거듭해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해상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 등이 포함된 결의안이 오늘 내로 공식 채택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약 부합으로 끝이 났고요. 나스닥은 1% 가까이 올라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10개 은행에 대해 총 68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의 조기 상환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7개월여 만에 7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품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우가 부합 정도, 약부합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밖에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어요. 예, 지금 이제 뉴욕 증시 시장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간망 장세가 커지면서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인 이제 횡보 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인 건 나스닥이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것이 기술주에 대한 큰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다우지수는 약보합 0.02% 하락한 8,763포인트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0.96% 상승한 1,860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간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지금 계속적인 상승 이후에 횡보,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한 번의 돌파 이후 다시 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는 계속적인 추가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았을 경우 8,500선에서 이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횡보 장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급락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있는 20일 이평선이 있는 8,500선 내외의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엔 다우지수는 큰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장세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이제 횡보 장세를 보여주면서 지루한 흐름을 이어져 나갔습니다. 다우지수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8,700포인트대 장 움직임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와 상품주가 함께 강세를 보였었고 금융주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TARP 조기 상환 관련해서 호재는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제 TARP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 예. 악재와 호재로서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큰 강세 흐름 이어져 나가지 못하면서 횡보장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680억 달러 규모의 TARP 구제자금 상환을 이제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 상환 승인으로 미국 국민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상환이 시장에서는 악재로도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조기 상환을 위해서 은행들은 계속 자금을 급속하게 정부에서 자금을 내놓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간망세의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실적 전망을 상향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특히 강세를 띠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 같은 경우도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종전 1센트에서 1.5센트에서 14센트에서 22센트로 지금 크게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대부분 다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8%, 5%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후에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을 상향 조정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나왔던 도매 재고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띠면서 시장의 악재로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월가 전망치가 마이너스 1.2%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 나온 건 마이너스 1.4%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재고 소진과 생산 감축으로 인해서 재고가 지금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기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 기조로 전환한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표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물론 안 좋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요. 어쨌거나 10개 은행의 TLP 조기 상환을 정부가 승인함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일단은 좀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라는 좋은 쪽의 어떤 해석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시금 스트레스 테스트 재시행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예, 일단은 이게 재시행이 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 의회 감독 패널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다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현 시점에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상 시나리오였던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더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이러한 예상 수치가 달라진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원래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실업률이 8.9%를 기록하고 내년에 10.3%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서 2년의 기준을 두고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통과냐 아니냐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난 5월에 이미 9.4%로 상승을 했었고 금년 중에 10%를 돌파할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가정을 했던 그런 상황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건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재시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한이긴 한데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라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물론 이제 시행이 될 확률은 거의 미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한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또 재부각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조기 상한을 승인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이번 조기 상한 승인 전부터 계속적으로 조기 상한을 조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전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금융주가 이번 조기 상한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 기조로 전환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재시행보다는 다시금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우려감이 커질 거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번 금융주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수는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부정적이고 좀 투자 심리가 냉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재시행을 했을 경우 물론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의 실적이 1분기에 크게 좋게 나타났던 이유가 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면서 시장에서의 부실 자산, 특히 대손 처리 부분에서의 이제 이런 부분이 완화됐던 것이 시장의 전망치를 바꿨었는데요. 만약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만약 한다고 했을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될 기업들은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금융주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아직 회복보다는 관망세 속에서의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가 본격적으로 살아갈 날이 또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이 어제 구제자금 상환 얘기하면서 고무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지만 끝에 또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밝힌 점이 조금
시원찮게 여겨집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유럽권 같은 경우도 시장에 특별한 악재와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행보권의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것들로 봤을 땐 4월에 영국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습니다. 또한 영국 경제가 중장기 전망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지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됐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큰 악재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4월에 독일 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9% 하락했던 것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유럽 증시 강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일은 마이너스 0.13% 하락한 모습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보다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드디어 WTI가 70달러를 돌파했군요. 예, 이제 유가가 7개월 만에 7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70불이 돌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투기 세력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적인 다우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견조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75불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가 조금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유가는 70.01달러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70달러가 7개월 만에 지금 올라온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금 유가가 오늘 장 열릴 때는 하락할 확률도 여지 또한 남겨두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앞으로 한 75달러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설경제신문 민병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대거 개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경제부가 최근 제조업의 대륙 투자 개방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어제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10개 첨단 기술 업종의 중국 대륙 진출을 대만 정부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기술이 개방되는 이번 업종에는 반도체 원판 웨이퍼와 방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장치, 즉 저희가 흔히 이제 LCD라고 표현을 하죠. 석유화학 등 첨단 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만들기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현지 정부 산하 기관들과 공동 출자 형식으로 기업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만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중국 기업들에게 전수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나 LCD 같은 분야는 또 우리의 수출 주력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만이 이쪽 부분의 어떤 기술을 중국에 개방하기로 했다라면은 우리한테는 불리한 얘기 아닌가요?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인 수준만 본다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기술이 조금 앞섰기 때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경우 대만 정부는 12인치 웨이퍼에 65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을 이제 중국이 개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65나노미터보다 훨씬 미세한
40에서 50 나노미터급의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 격차가 1년 이상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선 30나노 수준의 반도체 제품 개발에도 성공한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대만은 이제 8.5세대의 LCD 기술까지 중국에 이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네. 현재 이제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8세대 기술로 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앞선 11세대 기술을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제조 기술력은 아직 국내 업계가 훨씬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 수준이 아닌 규모의 경쟁력 수준에서는 다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기업의 기술력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본이 결합될 경우에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만이 어떤 기술을 중국 쪽에 넘겨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앞서서 이미 어떤 중국의 돈이 우리 대만에 들여오던 것이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만 정부는 이달 중에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을 대폭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방 범위는 총 101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조업에서는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 의약품 등을 비롯해서 65개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신과 운송 등을 포함해서 25개 업종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네. 공공건설 분야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항공과 항구 그리고 관광시설을 비롯해서 11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양안 관계가 급속도로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네. 대만 정부가 첨단 기술까지 개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국 간의 정치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해가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이제 전 정권인 민주당 출신의 천수이벤 총통이 8년간 집권을 하면서요, 양안 관계를 좀 악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졌던 상태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수 침체와 외자 이탈로 인해서 경제가 좀 상당히 좀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의 경우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좀 풀어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묘안도 같이 짜냈던 것인데요. 중국 자본을 대만에 들여와서 고용을 늘리고 그와 더불어서 대만 기업을 다시 중국에 진출시킴으로써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노려보겠다 이런 이제 포석인 셈입니다. 또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도 역시 대만을 장기적으로 흡수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계속 그 동안의 기조였기 때문에 대만과의 긴장 완화를 통해서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선진 국가들이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첨단 기술 이전을 상대적으로 좀 꺼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만을 통해서 이런 첨단 기술을 흡수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늘 16일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침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도출이 될지 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지요? 네,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만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16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해구산 제공을 명문화하는 그런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은 이른바 이제 확장 억지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선언문에 명시될 예정인데요. 확장 억지력이라는 것은 동맹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국이 공격받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어떤 방위력을 펼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즉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핵무기까지 동원해서라도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길 전망입니다. 사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해구산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예.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강력급 인사들이 여러 차례 구두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고요. 또 한미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도 매년 단골처럼 이 같은 약속이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구두로 그리고 명문화된 약속으로 이 같은 선언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양국 간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북한과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국 간 동맹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해구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 걸친 어떤 합의도 도출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뿐만이 아니고 경제 분야 그리고 문화 사회 분야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좀 동맹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명 그 한미 동맹 미래 비전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양국 정상이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선언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 분야의 협력을 양국이 강화하고요.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답보 상태에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조기 비준을 양국 정부가 추진하겠다, 상당히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재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의 어떤 교류를 증진시키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윤우 장관이 어떤 한미 간의 긴밀한 어떤 협력을 통해서 또 녹색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묘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대북 사업은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회사가 철수를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킨넷이라는 모피 회사인데요. 개성공단에서 모든 설비와 인력을 철수하기로 어제 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07년에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약 1년 6개월가량 현지에서 모피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문이 좀 끊기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한 영업 손실을 봤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를 취하면서 이 회사 직원들이 이틀가량 억류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더구나 이제 최근 현대아산의 직원 유모 씨가 뭐 억류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스킨넷도 더 이상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업 손실도 있고 직원들의 어떤 신변 안정도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도 지금 줄줄이 철수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아직은 가능성은 반반입니다만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와 북측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실무자 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그 개성공단을 이탈하는 현상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뭐 일부 업체들은 바로 보따리를 싸고 나오겠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같은 철수 분위기를 좀 짙게 내비치고 있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한국산업관리공단이 보증금을 받는 형태로 임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이 개성에서 철수하더라도 최소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106곳인데 이 중에 32곳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킨넷이라는 회사도 역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부 공장 부지를 대출받은 임대받은 대규모 비교적 이제 중견 이상 회사들은 투자 설비가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성에 좀 남아 있기를 좀 희망하는데요. 그렇죠. 북한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 임금을 좀 올려줄 것을 뭐 요구하고 그게 이제 애초에 명분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현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조금 뭐 임금 인상을 좀 해주더라도 일단 좀 남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측이 실제로 이 같은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그 임대료를 이제 좀 조기에 토지 임대료를 조기에 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토지 임대차 기간도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와 또 일반 공장 부지를 임대한 그런 또 기업과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소폭 떨어지면서 8,763,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까이 오르면서 1,859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유가가 7개월여 만에 $70를 드디어 돌파하면서 상품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휴대폰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 대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기술주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10개 은행에 대한 $680억 달러에 TRP 조기 상환을 승인한 것이 애매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금융주가 혼조세를 보인 것이 역시 전반적인 혼조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